비타민과 미네랄은 체내에 있는 다양한 작용을 도와주는 아주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은 정말 많이 효과를 보는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비타민이 유기물이며 흡수가 용이하여 체내에서 잘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은 체내에 저장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기에 꾸준한 섭취가 필요하고, 궤열병, 고루병 같은 심각한 증상이 비타민 결핍에 의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같은 경우 동물성 식품에 주로 존재하기에 채식주의자들에게 결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네랄 역시 인체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미네랄 결핍은 크게 부각되지 못했는데, 설명했듯 비타민 결핍의 증상이 더 빠르게 일어나고 그 치료 효과도 드라마틱하기에 훨씬 유명해진 적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산소, 탄소, 수소, 질소를 제외한 원소를 총칭하는 말인데, 효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보조인자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미네랄은 비타민보다 그 흡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이를 영양제로 활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럼 어떻게 미네랄을 잘 흡수하도록 하여 우리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온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온화는 쉽게 말해 물에 녹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미네랄이 물에 녹기만 하면 소장을 통해 쉽게 흡수되고 피를 통해 몸 전신 구석구석 도달하여 각종 생리 기능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섭취할 미네랄들은 음식 중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입니다. 이를 뽑아내려면 우선 위산과 효소로 단백질을 분해시켜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동양인은 위산과 소화 분비 효소가 적고 예민한 사람들은 교감신경 자체가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특히 헬리코박터 파이로니에 감염된 사람들은 위산 분비가 낮아 재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네랄을 쉽게 흡수하기 위해서는 킬레이트화, 킬레이션이라는 생화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킬레이트는 그리스어로 개의 집게발을 의미하는데, 이는 마치 특정 원소를 개의 집게발 사이에 끼우듯이 유기산 및 아미노산이 잡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개 이상의 원자가 미네랄, 즉 금속이온을 사이에 끼우는 형태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진 미네랄은 각종 소화효소와 장내 환경으로부터 보호되며 보다 안정된 상태로 장까지 도달하고 특정 미네랄과의 경쟁 없이 흡수될 수 있습니다. 원래라면 이온 채널을 통해 들어가야 할 미네랄이 특정 아미노산 수용체를 통해 쉽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킬레이트는 미네랄의 위장관 자극을 막고 간의 부담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굴에 레몬을 뿌려 먹으면 굴에 함유된 아연이 킬레이트화되어 흡수가 쉬워집니다. 이는 레몬에 있는 구연산이 그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은 미네랄을 킬레이트화하여 흡수를 촉진하기도 하고, 젖산 발효된 식품은 젖산을 통해 미네랄의 킬레이트화를 돕기에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은 칼슘의 흡수를 촉진합니다. 요새는 영양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라든가 아연 비스 글리시네이트 같은 제품으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그런 것을 다 외우면서 드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평소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은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여 미네랄을 흡수하기 쉬운 장내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장내 세균이 식이섬유를 재료로 여러 단수의 지방산을 만들고, 이 지방산들이 자동적으로 미네랄을 킬레이트 시키기 때문에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네랄은 화학적 특징상 서로 성질이 비슷해서 비슷비슷한 반응을 합니다. 그 예로 염분을 과다 섭취한 경우 칼륨을 섭취하면 몸에서 염분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듭니다. 원자력 사고 시 요오드와 칼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는 갑상선을 지키기 위해 칼륨을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동족 원소인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효과를 기대하여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징은 특정 미네랄만 많이 섭취하면 다른 동족 원소 미네랄이 빠져나가 미네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은 서로 동족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서로 작용하며 그 기능을 보완합니다. 동물의 뼈나 산호에 같이 포함된 이 미네랄들은 같이 섭취하는 게 흡수율도 높이고 신체적 밸런스도 맞추는 등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만성 피로 환자라든지 특정 약물을 복용하여 체내 마그네슘이 고갈되어 있는 분은 마그네슘 단독 제품을 먹어 그 수치를 일정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그네슘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마그네슘에 대해 알아봅시다.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제1을 수행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 필요로 합니다. 마그네슘은 그 유용성에 비하여 너무 쉽게 소비되어 버리고 체내에서 쉽게 빠져나갑니다. 칼슘보다 훨씬 쉽게 물에 녹는 마그네슘은 땀과 소변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수돗물 내 염소 성분과 만나 염화 마그네슘으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마그네슘은 면역을 조절하고 근육 수축도 도와주고 혈압 및 혈류를 조절하며 심장을 포함한 세포의 전기생리학적 작용도 하기에 그 중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그네슘은 체내 흡수가 잘 안되기에 우리가 섭취하는 제품이나 식품의 마그네슘 함유량만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마그네슘 흡수를 위해 고체 타입보다 액상형을 선택하는 게 좋고, 킬레이트가 된 제품을 고르는 것 역시 좋습니다. 특히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마그네슘 흡수가 안되고 설사가 나는 등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유산균이나 각종 소화를 돕는 효소 등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의 친구 칼슘은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미네랄로 대부분이 뼈와 치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혈 중 존재하는 미미한 양의 칼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근육 수축, 체내 삼투압 조절, 혈액 응고 조절, 난자 및 정자의 활동성 조절, 혈압 조절, 세포 DNA와 세포 분열에 작용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혈액 내에 존재하는 칼슘의 농도는 항상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면 오히려 뼈에서 칼슘을 뽑아내 사용합니다. 칼슘 부족은 골다공증,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우울증, 부정맥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합니다. 이런 칼슘 부족을 억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칼슘 섭취가 중요하지만 그 농도를 조절해주는 마그네슘 역시 같이 복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칼슘을 고함량으로 단독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몸에 돌처럼 딱딱하게 결석이 생겨 신장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기본이고, 마그네슘이 몸에 필요한데 그 흡수를 방해해 쥐가 나거나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혈액 칼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심장 부정맥이나 발작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칼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사람들의 복용량이 증가되고 있는데, 마그네슘 섭취량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깨져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마그네슘과 칼슘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기에 칼슘만 단독으로 복용하면 곤란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연 역시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아연은 300개가 넘는 우리 몸속 효소에 깊이 관여하는 아주 인싸 미네랄입니다. 혀의 미래세포 생산에도 필요한 미네랄이기에 우리가 맛을 느끼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실 아연이 주목받았던 이유도 미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연을 투여하여 치료가 진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연은 췌장의 인슐린 합성 및 분비를 도와주고 혈당의 이상에 반응하기도 합니다. 알코올 분해에도 관여하는데 간에서 세포 분열과 생성을 돕기 때문입니다. 아연은 우리 몸에 대략 2g 정도 존재하는데 세포 분열을 주로 담당하기에 세포 분열이 활발한 생식기나 모발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연은 징크핑거라고 불리는 단백질의 성분을 이루어 DNA 복제에 필수적으로 작용합니다. 성인 남성의 전립선과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과 정자 생산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아연 역시 필수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아연은 역시나 잘 흡수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구연산, 아세트산, 비타민C 등과의 조합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연은 가끔 체내의 구리 기능을 억제할 때가 있습니다. 구리는 우리 뇌의 도파민을 노르아드레날린으로 변환할 때 작용하는 미네랄입니다. 혈관이 새로 생길 때도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또한 구리는 골수에서 철과 헤모글로빈의 결합을 촉진하여 빈혈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나 임산부에게 아주 필요한 효소입니다. 구리가 마르면 뇌의 노르아드레날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구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역시 아연입니다. 아연은 창자에서 흡수될 때 철이나 구리와 기량작용을 하여 그 흡수율을 낮춰줍니다. 하지만 간혹 너무 많은 아연 섭취로 인해 체내 구리가 고갈될 때도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도 A, B, C, D 등 공부하기 벅찬데 미네랄까지 외우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체내 극미량만 존재해도 각종 기능을 돕는 미네랄이 결핍되며 여러모로 힘든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미네랄은 섭취 및 흡수도 어렵고 때에 따라 소화기관 장애나 결핍과 과잉증이 일어나는 까다로운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네랄의 결핍에 대해 알고 영양소 섭취 및 관리를 하며 우리 몸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피검사를 해보세요. 혹시 우리가 체내 부족하거나 과잉증의 미네랄 몇몇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 피로나 각종 불편한 증상의 원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